여기 장애를 딛고 패럴림픽에 참가한 선수의 영상을 보고 미국의 한 여성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는데요. 그녀를 보며 희망을 찾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살고 있는 제니퍼입니다. 화려한 마천루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이 도시에서 저는 독특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뉴욕의 번화가를 걸으며 영어로 대화하고 미국의 정치와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등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미국인의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제 일상의 한 부분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바로 음식에 대한 저의 열정이에요. 제가 찾아 헤매는 것은 뉴욕의 유명한 피자나 핫도그가 아닙니다. 저는 매일같이 한국 음식을 찾아다니며 그 맛과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뉴욕의 코리아타운은 물론이고 때로는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정통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들을 찾아다닙니다. 김치의 발효정도, 된장찌개의 구수함, 비빔밥의 색감과 맛의 조화 등을 꼼꼼히 따져가며 음식을 음미하죠. 심지어는 직접 한국식 재료를 구입해 집에서 요리를 해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왜 이토록 한국 음식에 빠져 있는지 의아해하죠. 뼛속까지 미국인인 제가 이국적인 한국 음식에 매료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종종 묻곤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국 음식에 빠진 이유, 그것은 바로 제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아들 때문이라고요. 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 아이는 제 삶의 전부이자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미국 매사추세츠 비벌리에서 자랐는데 운명처럼 만난 남편과 결혼하면서 뉴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가족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갖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결국 시험관 시술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겨우 소중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임신 과정이 순탄치 않았어요. 주변 친구들은 모두 건강하게 임신하고 출산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랐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임신 중 받은 초음파 검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이의 장이 복벽에 난 구멍을 통해 몸 밖으로 자라고 있다는 거였죠. 의사는 이를 복벽 파열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장을 다시 뱃속으로 넣는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괜찮을 거라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 말에 조금은 위안을 얻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33주라는 이른 시기에 아들이 세상에 나왔어요. 태어난 아이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장의 일부가 이미 괴사되어 있었어요. 복벽에 구멍이 닫히기 시작하면서 소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막혔던 거죠. 의료진은 긴급하게 아이의 소장 대부분을 제거해야 했고 수술 후 저에게 아이가 살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잘 버텨주었고 태어난 후 첫 해의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낸 뒤 마침내 퇴원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항상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안함 때문이었죠. 그때부터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아이의 몸에 가장 오래 머물 수 있는 음식을 찾기 위한 끝없는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매 끼니마다 어떤 음식을 먹일지, 어떻게 하면 영양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나날의 연속이었죠.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 문득 어릴 적 동네에서 함께 자랐던 친구 레안 스미스가 떠올랐어요. 그 친구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쩌면 그 친구의 이야기에서 우리 아이를 위한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레안 스미스의 근황을 물었죠. 엄마의 대답을 듣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니퍼야, 너도 믿기 힘들 거야. 레안이 지금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수영선수가 되었단다. 엄마의 말씀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분명 어릴 적 레안은 신체 마비가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국제대회에 도전하는 선수가 되었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죠. 정말이에요? 레안이 그렇게 됐다고요? 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엄마는 레안이 어떻게 수영을 시작하게 되었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나갔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레안의 어린 시절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레안은 원래 활발하고 밝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디스토니아라는 병이 그녀의 삶을 서서히 바꿔놓기 시작했죠. 이 희귀한 신경학적 질환은 그녀의 신체를 점진적으로 마비시켰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레안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상태는 악화되었다고 해요. 모두가 그녀를 돕고 싶어 했지만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레안의 가족들은 딸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고 해요. 낯선 사람들이 이사를 온 것이죠. 저도 어릴 때 그들을 처음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들의 외모는 우리와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까만 머리에 동그란 눈, 그리고 우리와는 다른 억양의 영어를 사용하는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한국에서 이민을 온 가족이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동양계 이민자들이 거의 없었던 곳이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어른들은 약간의 경계심과 함께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한국 가족의 등장은 우리 동네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문화, 음식, 생활 방식 등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죠. 특히 그들이 가져온 독특한 향신료의 냄새는 동네 전체에 퍼져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한국 가족의 등장이 레안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새로운 문화와 관점이 어떻게 레안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평화로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우리 가족은 모두 놀랐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서 있었죠. 바로 얼마 전 동네에 이사온 한국 가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독특한 억양과 발음, 그리고 낯선 생김새 때문에 약간의 경계심이 들었어요. 엄마는 얼굴에 의구심을 감추지 못한 채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환한 미소와 함께 하얀 무언가가 담긴 접시를 내밀었어요.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새로 이사온 인사차 집집마다 음식을 나누며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진심 어린 말도 덧붙였죠. 엄마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처음의 경계심은 미안함으로 변했고 곧바로 사과의 말씀을 전했어요.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들고 온 접시로 향했어요. 처음 보는 하얀 음식이 담겨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척 신기해 보였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 음식을 바라보고 있자 한국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그 음식은 떡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팥을 넣고 만든 시루떡을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관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곳에는 떡을 만드는 가게도 없고 여건이 되지 않아 쌀만으로 만든 백설기라는 음식을 준비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워 보이는 그 떡은 마치 눈처럼 순수해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맛보게 되었죠. 그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 작은 사건은 우리 가족과 한국 가족 사이의 벽을 허무는 첫걸음이 되었죠. 제가 그 한국 음식을 너무나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국인 아주머니께 직접 여쭤봐야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정성껏 준비한 답례 음식을 접시에 담아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약간의 설렘과 긴장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집안을 보는 순간 엄마와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 말았습니다. 집안에서 아이들이 모두 맨발로 뛰어놀고 있는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이죠. 놀란 마음에 바닥을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마치 거울처럼 반짝거리는 듯했죠. 우리의 의아한 표정을 본 한국인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안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이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이 새로운 문화에 굉장히 흥미를 느꼈습니다. 곧바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그 집에서 편하게 놀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집안의 바닥을 맨발로 걸을 때의 그 감촉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엄마는 한국인 아주머니께 제가 백설기를 너무 잘 먹는다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만드는 건지 배우고 싶다고 용기 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한국인 아주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그 떡의 인기가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여러 이웃들이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문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한꺼번에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 쿠킹 클래스를 열어 백설기 만드는 법을 알려주려고 한다는 거였죠. 이 제안을 들은 엄마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자 이웃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한국인 아주머니의 제안으로 시작된 쿠킹 클래스는 동네에 작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집의 아이들과 엄마들이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레안의 부모님도 계셨어요. 우리는 단순히 요리를 배우는 것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레안을 위해 우리 모두는 특별히 신경을 썼어요. 그녀가 함께할 수 있는 놀이를 찾아 즐겁게 어울렸죠. 레안의 건강 상태로 인해 그녀의 엄마가 음식에 굉장히 신경 쓴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안도 이 한국 음식을 잘 먹는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움과 기쁨을 안겨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인 가족의 집에 모여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떠들며 놀았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안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니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평소 신경 반응이 더딘 레안이었기에 이렇게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녀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른들에게 알렸어요. 어른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안의 특수한 건강 상태를 알고 있던 터라 모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죠. 그때 한국 아주머니가 잠시 기다려보라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우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할지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만약 건강한 아이였다면 어른들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상황을 지켜봤을 테지만 레안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건강 상태가 워낙 취약했기 때문에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죠. 시간이 갈수록 레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아주머니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어른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결국 저희 엄마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911에 신고해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엄마가 전화기를 들고 신고하려는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한국 아주머니가 들어오는 모습에 우리 모두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한국 아주머니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고 뾰족한 쇠처럼 보이는 물건이 들려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꺼내 들고 레안에게 다가갔습니다. 당황한 레안의 엄마가 급히 아주머니를 막아섰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한국 아주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한 번이면 다 끝나게 할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들고 있는 것이 일종의 주사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하지만 우리가 병원에서 보던 주사와는 달랐습니다. 주사기에 약물을 담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피부를 찌르기만 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레안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그분을 믿어보는 게 어떨까요? 엄마의 말씀에 모두가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레안의 부모님도 망설이다 결국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아주머니는 신중하게 레안의 손을 잡고 그 작은 도구로 레안의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레안의 손가락에서 검정색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레안도 자기 피를 보고 너무 놀란 듯 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 숨을 죽이고 레안의 반응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에 주사를 찌르고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레안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마법처럼 그녀의 상태가 급속도로 호전되었습니다. 레아는 언제 그렇게 아팠냐는 듯이 괜찮아졌어요. 그녀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피어났고 몸의 떨림도 멈췄습니다. 우리 모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너무나 다행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작은 도구 하나로 레안의 상태가 극적으로 좋아지다니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한국 아주머니는 우리의 궁금증을 읽었는지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 아주머니는 우리의 궁금증을 읽었는지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녀가 사용한 것은 침이라는 한국 전통의학의 도구라고 합니다. 특정 혈자리를 자극해 몸의 기와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하더라고요. 침은 매우 가는 바늘로 피부에 얕게 찌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레안의 경우 갑자기 많은 음식을 먹어 체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아주머니는 설명해 주셨어요. 평소와 다르게 맛있는 한국 음식들을 여러 가지 먹다 보니 소화 기능에 무리가 갔던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는 침으로 소화와 관련된 혈자리를 자극함으로써 레안의 몸이 빠르게 균형을 되찾고 소화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침 치료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소화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몸의 자연스러운 소화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특히 레안처럼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아주머니는 덧붙이셨죠. 이 사건 이후 우리는 한국인 가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인 아저씨는 한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는 아주머니가 웬만한 동양의학 상식을 알고 계신 이유를 설명해 주었죠. 아저씨의 전문성과 아주머니의 지식이 레안의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엄마의 말씀에 따르면 그 사건 이후 한국인 부부가 레안의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한방 치료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디스토니아와 같은 신경계 질환에 대해 한의학적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다고 해요. 한의학에서는 침술, 한약, 뜸, 치료 등을 통해 근육 경련을 완화하고 통증을 줄이며 전반적인 신체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침술의 경우 신경계 자극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일부 환자들이 이러한 한방 치료를 통해 증상 개선을 경험했다는 사례들도 언급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 아저씨는 디스토니아와 같은 신경학적 질환이 매우 복잡하며 한방 치료가 모든 경우에 효과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서양의학 치료와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셨어요. 이런 신중한 접근 방식은 레안의 부모님께 신뢰를 주었던 것 같아요. 한방 치료가 디스토니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아직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레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떻게 수영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들으니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한방 치료를 받다가 의사들이 수중 재활 치료를 권했다고 해요. 레안이 물을 무서워했다는 게 놀랍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 용기를 내어 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레안이 점점 물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물속에서는 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그랬나 봐요. 그러다 보니 수영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수영을 하면서 레안의 성격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경쟁심이 되살아났다나 봐요. 매번 조금씩 더 잘 수영하려고 노력했대요. 이게 레안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해요. 몸이 더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생기고 밝아졌대요. 심지어 지역 수영장에서 특별한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졌다니까요. 레안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희망적이었어요. 특히나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더욱 그랬죠. 레안이 수영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성장을 이뤄낸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자신만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을 테니까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었죠. 레안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운 반전을 맞이했어요. 그녀의 끈기와 노력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무려 7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고 해요. 이는 그녀의 재능과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훈련의 결과였겠죠. 하지만 인생이란 늘 예측 불가능한 법이에요. 레아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폐 부분적인 붕괴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이는 단순히 그녀의 선수 생활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레안의 선수 생활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큰 부상에서 회복하여 다시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레아는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굴하지 않고 재활에 전념했어요. 의사들의 조언을 철저히 따르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밀어붙였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그녀는 다시 수영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아는 2024년 파리 패럴림픽 참가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이는 단순한 복귀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녀의 투지와 회복력 그리고 꿈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무대가 될 터였죠. 레안의 이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을 거예요.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까지 이겨내고 다시 일어섰다니 말이에요. 우리 마을에 작은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준 한국인 가족들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레안의 삶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많은 이웃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죠. 지금도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 가족의 집에 모일 때마다 경험했던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김이었죠. 지금이야 미국에서 완전히 대중화되어 아이들의 인기 건강 스낵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던 시절이었거든요. 김을 처음 봤을 때 그 생경함이 아직도 생생해요. 검은색 얇은 종이 같아 보이는 그것이 과연 먹을 수 있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한 입 베어 물자마자 그 특유의 바삭한 식감과 짭조름한 맛에 놀라웠어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점점 그 맛에 매료되어 갔죠. 지금 제가 아이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의 중심에 김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우리 아이는 이제 김 없이는 밥을 먹지 않을 정도가 되었거든요. 매 끼니마다 김을 챙겨주고 간식으로도 김 스낵을 즐겨 먹어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영양 튜브로 공급을 했었는데 그걸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이가 자라면서 더 다양하고 풍부한 영양분이 필요해졌고 무엇보다 음식을 통해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의 생활비 중 대부분이 아이의 식비로 지출되고 있어요.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신선한 유기농 재료들, 특별한 영양 보충제, 그리고 아이의 상태에 맞는 특수 식품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장바구니를 채우고 있죠. 매 끼니를 준비할 때마다 정성을 다해요.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제한적이다 보니 같은 재료로도 다양한 요리를 시도해보곤 해요. 때로는 실패도 하지만 아이가 새로운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면 그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물론 이런 생활이 쉽지만은 않아요. 재정적인 부담도 크고 매 끼니를 준비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도 만만치 않죠. 하지만 아이의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볼 때면 이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느껴요. 처음 백설기를 맛보았을 때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때 문득 우리 아이에게도 이런 한식을 먹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의 까다로운 입맛과 특별한 영양 요구사항 때문에 항상 고민이었는데 한식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백설기 만드는 법을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해 만들었죠. 그리고 아이에게 주었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정말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드디어 아이가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밀려왔죠. 이 경험을 계기로 저는 한식으로 다양한 음식을 아이에게 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한국 요리책을 사서 공부하고 한국 식품점을 찾아다니며 재료를 구했죠. 때로는 실패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어요. 그 과정에서 아이에게 맞는 레시피들을 하나둘 개발해 나갔죠. 우리 아이는 항상 배가 고픈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아침 식사를 2번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첫 번째 아침 식사의 주인공은 바로 비빔밥이에요. 큰 그릇에 갓 지은 밥을 담고 그 위에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를 올려요. 색깔도 예쁘고 영양가도 높아서 아이에게 딱이죠. 게다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제게도 좋아요. 비빔밥을 먹은 후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나서 2번째 아침 식사를 준비해요. 보통은 계란볶음과 죽을 만들어요.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라 아이에게 꼭 필요하죠. 죽은 부드러워서 먹기 쉽고 그날그날 다른 재료를 넣어 영양가를 높일 수 있어요. 아이가 잠든 후의 시간은 온전히 제 아이를 위한 연구 시간이에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온라인에서 새로운 치료법과 더 영양가 있는 식사에 대해 검색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때로는 눈이 침침해질 정도로 오랜 시간 정보를 찾아보지만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은 퇴원 후에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위궤양, 두통, 소화기 문제 등으로 수시로 병원을 드나들고 있죠. 때로는 한 주에 몇 번씩 병원에 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영양사와의 정기적인 면담도 우리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예요. 아이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반적인 식단으로는 부족해서 영양사와 함께 아이에게 맞는 맞춤 식단을 계속해서 조정하고 있죠. 때로는 새로운 음식을 시도했다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 도전합니다. 이런 끊임없는 노력 덕분인지 우리 아이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오히려 학교 성적은 또래보다 뛰어난 편이에요.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아이의 집중력과 이해력을 칭찬하시곤 하죠. 아마도 어려서부터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해온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기쁜 건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의 건강 때문에 친구 사귀는 것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놀랄 정도로 활발하게 지내고 있어요. 친구들과 뛰어놀고 웃는 모습을 볼 때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다만 이제 곧 사춘기가 시작된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기대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특히 사춘기에 접어들면 아이의 영양 요구량이 크게 증가할 텐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제 가장 큰 고민거리예요. 사춘기는 모든 부모에게 도전의 시기겠지만 우리 아이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더욱 큰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한 영양 섭취를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사춘기에는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할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 늘어난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돼요. 또한 사춘기에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아이의 입맛이 변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열심히 개발해온 레시피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있어요. 게다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패스트푸드나 군것질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음식들은 우리 아이에게 좋지 않을 수 있어서 걱정이에요. 경제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지금도 아이의 식비가 가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춘기에 접어들면 그 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가정 경제가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정서적인 면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사춘기에는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자신의 건강 상태와 특별한 식이요법 때문에
친구들과 다르다고 느껴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돼요. 하지만 이런 걱정들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이겨낸 수많은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이 사춘기라는 새로운 도전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아이의 담당 의사, 영양사와 더 자주 상담을 하고 다른 비슷한 상황의 부모들과 정보를 교환하며 대비해 나갈 계획이에요. 또한 아이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해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겪게 될 변화들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건강한 몸뿐만 아니라 건강한 마음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어요. 비록 몸은 조금 약할지 몰라도 강인한 정신력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요. 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사춘기라는 새로운 챕터를 앞두고 있지만 이건 역시 우리 가족의 사랑과 노력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들이 우리 아이를 더욱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의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던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아이가 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가 11살이 되었어요.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죠. 매일 아침 아이의 방문을 열 때마다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의사들의 예상을 뒤엎고 우리 아이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이 여정에서 한식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가 잘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한식의 영양학적 가치와 우리 아이의 건강 상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깨닫게 되었죠. 앞으로도 한식을 더 깊이 연구해 볼 생각이에요. 전통 한식 레시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우리 아이의 특별한 영양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의 발효식품들, 제철 채소를 활용한 요리법, 약선 요리 등에 대해서도 더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노력들이 아이의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사춘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듯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거예요. 한식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식단, 꾸준한 의학적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의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가끔은 왜 하필 우리 아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 가족이 더 강해졌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 아이는 매일매일이 기적인 아이예요. 그리고 저는 그 기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알려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댓글로 정보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패럴림픽의 수영으로 활약을 보여준 선수가 한국 사람들의 도움으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녀의 이야기에 희망을 품고 제니퍼도 용기 내어 아이를 잘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